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평가 과정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속철 시대에 전라선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SRT와 KTX를 통합해 전라선도 운행편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세아베스틀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사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없고 근로 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장맛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은 남원 40.9mm, 장수 39mm, 전주 9.5mm 등이었으며 지리산 뱀사골에는 62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시간당 강수량은 1mm 내외로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아침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이 문제 열쇠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가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현안 질의에 나선 건데요. 예상대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소동 끝에 결국 전원 참석으로 열렸습니다.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다루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질문은 예상대로 김승환 교육감에 쏠렸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날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준비 없이 받은 일반고도 70점을 넘었으니 근데 사실 60점대 받은 학교도 있었고요. 근데 70점을 넘겼으니 80점이다.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나 하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좀. 그 답정너라고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 평가는 하나 많아야 답은 정해져 있어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높은 기준점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가 1세대 자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사고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도 70점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면 상산고는 누가 봐도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 다음 달 상산고가 자사고 취소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 유은혜 장관은 일단 정부의 공약 사항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대학 경쟁을 조장하면서 명문대를 가는 그런 교육과정 자체가 왜곡되게 그렇게. 다만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문제에 대해선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교육부의 자체 심의 과정에 변수가 존재함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부 내에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 등의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엄격하게.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데다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회통합 전형 지표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평가 기준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회통합 전형이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선에는 수서 고속철, 즉 SRT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전북도민 상당수는 선택의 여지 없이 KTX만 이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KTX가 SRT보다 요금은 비싸고 운행 편수도 적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운행을 시작한 수서고속철 SRT. KTX보다 가격이 10% 저렴한 데다 고속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효과도 있어 경부선은 물론 호남선 이용객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에 있어서의 전라선 소외는 조금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와 남원,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은 SRT 노선에서 빠져 있습니다. 개통 당시부터 전라선 운행을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RT 개통 이후 호남과 경부선은 고속철 운행 횟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전라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전주와 남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KTX와 SRT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임기 내 불편이 해소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좌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경기 동남부 쪽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 역시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남권이랄지 강원 축에 이제 관련된 또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서 같이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하지만 KTX와 SRT를 통합하는 철도 산업 개편 연구 용역이 국토부와 코레일 감사를 이유로 올해 초 중단돼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전기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NK니 모터스는 어제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1,100여여 원을 투자해 1,500여 명이 연 10만 대를 생산하는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등 다른 전기차 업체도 착공을 앞두고 있어 새만금 전기차 육성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동북권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남원 허브 클러스터와 진안 홍삼 클러스터, 무주 금강변 관광 활성화 등 16개 사업을 내년 동북권 발전 사업으로 정하고 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북권 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해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 일부가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환경부가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전주시 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해온 삼천동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시는 보상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해마다 6억 원을 지급해왔는데 올해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금 지급을 멈췄습니다. 조례상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데다 보상금 배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발한 주민들은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막아서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금 지급도 협약에 의해서 현금 준다고 하니까 유치했고, 그러면 폐축법은 뭐대로 만들었고 폐축법 시행령은 뭐대로 만들었고 협의체는 뭐대로 만들었답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 주민들 요구대로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거나 새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없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은 지원금이 위원장 가족 명의의 빌라 공사에 사용된 적이 있고 보상금 배분을 놓고 갈등도 첨예했던 곳이어서 전주시에게 환경부의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도 필요하다면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답변을 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환경부는 지금처럼 주민지원협의체가 돈을 대신 받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관련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지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다 맡기면서 사실은 불법과 비리, 전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시민단체는 또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전주시 지원금을 불법으로 쓴 정황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항공대대에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완주 국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주 이서 주민들은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완주군과 협의 없이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주시킨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설명이 한 번 없이 헬기 노선을 바꾼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익산 장전마을의 역학조사 결과가 여러 면에서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채취가 제대로 안 됐고 조사에 중요한 시설이 철거되는데도 환경부는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주민대책위원장과 각계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는 2년여 동안 활동하며 암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위원들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암 발생과 밀접한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 채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나프탈린이 전체 63개에서 다 나왔어요. 전체 다. 그래서 저는 이게 3개 마을을 이번 조사에서 조사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싹 뺐어요. 1년 동안의 정부 조사 기간에 발암물질 성분을 채취할 수 있는 연소시설을 업자가 철거했는데도 환경부가 묵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연초박을 퇴비 제조 목적으로 반입해서 가열 처리하는 바람에 발암물질이 발생했다는 점을 환경부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료 제조 공정서 생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의 반감기가 6주에 불과해 인체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도 반박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나 주택, 수목 등에서는 검출됐는데도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습니다. 각종 발암물질이 적절하게 대기 배출 시설을 통해서 저감시를 통해서 관리되지 못하고 이거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주민들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이 밖에 장전마을 비료공장 가동을 가정해서 대조군으로 쓰인 다른 지역 유사 공장 사례에 대한 비교 실험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연소를 실제와 같이 재현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짜맞추기식 결과 도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유사 공장을 하다 보니까 값이 낮은 거예요, 배출량 값이. 현재 공장 주변의 파의 발생량, 마을의 발생량, 도중의 발생량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노출량 부족이 생기겠죠.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군산항으로 들여오는 연료용 수입 목재, 펠릿이 폐목재나 폐자원이 섞인 바이오 SRF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군산항으로 반입한 수입 펠릿 60여 건 가운데 7건만 성분 조사가 이루어져 플라스틱이나 쇠조각 같은 유해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관과 해양수산청에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철강업체인 군산 세아베스틀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냉각탑에서 그물망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대표가 추락해 숨진 건데요. 추락사가 올해만 2번째인데다 몇 년째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안 냉각탑입니다. 냉각수에 빠진 근로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깊고 탁한 냉각수에서 수색 작업은 쉽지 않았고 1시간 넘게 물을 뺀 뒤에야 의식이 없는 근로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3m 정도면 이제 좀 깊잖아요. 좀 찾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죠. 의식 호흡은 없었고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8시 반쯤. 냉각탑에서 그물망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운영자 이모 씨가 5m 아래 수조로 추락한 겁니다. 작업 공간이 높고 수조는 깊어 사고 위험이 상존한 곳이지만 숨진 이 씨는 별도의 안전장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베스틸에서 추락사가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제품 검수를 하던 직원이 추락사한 지 불과 2달 만에 비슷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이 사람들도 바쁘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요. 홍보실이나 공보실의 역할이 언론 대응하고 대외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고용노동부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사망 사고 당시 공장 가동이 중단됐지만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이틀 만에 공장 가동을 허락한 데다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사망 사고 이후에 다시 또 별도로 감독 나간 건 없어요. 여기에 세아베스틸의 산재 통계를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도 사측의 입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4년 전에는 노동부로부터 산재 많은 대기업에 포함될 만큼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돈에서도 확인돼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고창 해리와 전남 무안 지역 옥수수 밭에서 열대 거세비 나방 발생이 확인됐다며 시급한 방제를 주문했습니다. 열대 거세비 나방은 옥수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동남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정읍시는 최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1억 원을 배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간 최대 100만 원씩 5년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인 복숭아를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특산품인 임실엔 복숭아의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임실군에서는 임실엔 복숭아 출하가 한창입니다. 임실엔 복숭아는 색과 향이 좋고 과즙이 많은 명품 복숭아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실 지역 87개 농가가 공동 선별 출하하는 임실엔 복숭아는 올해 1,600톤을 생산해 8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맛과 고품질로 인정받은 명품 임실엔 복숭아가 본격 출하되고 있으며 국내 유명 마트와 백화점 등을 통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의 석조지장 보살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두건과 섬세한 얼굴 등 지장 보살 좌상의 구체적인 표현은 당시 조각 양식을 볼 수 있으며 도소람 좌상과 함께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입니다. 고창군은 선운사 석조지장 보살 좌상의 보물 승격으로 모두 26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남원시가 하루 300여 명이 찾는 남원 노인복지관이 포화 상태를 보임에 따라 내후년인 2022년까지 동북권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합니다. 제2노인복지관은 고죽동 일원에 9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남원시 제2노인복지관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12개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12개 금융기관에서 만원권 한 종류로 판매할 예정이며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과 주유소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는 농협전북본부와 오는 28일 도청광장에서 양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양파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계획됐으며 현장 판매 가격은 10kg은 3,500원, 20kg은 6,500원에 판매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정오의 햇살 공연 산책이 오늘 오보의 앙상블 콘서트로 펼쳐집니다. 익산 시립무용단과 풍물단의 합동 정기 공연이 내일 속리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마술과 외발 자전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서커스 리순의 별별 서커스 무대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이 오늘부터 열흘간 전주 영화제작소에서 미투 운동의 현장을 기록한 전시회를 엽니다. 이진욱 도예전이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도 기업과 취업자를 연결해주는 구인 구직 현장 면접의 날 행사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0학년도 입시 전략 설명회가 오늘 군산 시립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제10회 호국영령 합동추모제가 오늘 전북 보훈회관 광당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늘 장수군청에서 사업용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지 출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언론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정신건강 창작 기사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장맛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은 28도, 익산은 21도에서 28도, 동북권은 무주가 20도에서 27도, 장수가 20도에서 26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1도에서 26도, 부안이 22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부안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